아침 눈뜨기가 전쟁 같으신가요? 낮에는 쏟아지는 잠에 꾸벅꾸벅, 오후엔 영혼까지 탈탈 털린 듯한 기분? 혹시 나이가 들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세요. 아니요, 끄지 마세요. 오히려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당신의 그 지독한 피로감, 그 사소한 통증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갑상선 저하증이라는 이름에 오늘 우리는 당신이 단 한 번도 상상조차 못했던 갑상선 저하증의 극도로 소름 돋는 숨겨진 증상들을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내내 당신의 심장이 쿵, 쿵 하고 내려앉을 준비를 하세요. 왜냐고요? 당신이 겪고 있는 바로 그 증상이 지금 당신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지금 바로 뛰어들어 봅시다. 우리는 보통 갑상선 저하증이라고 하면 체중 증가, 추위 많이 탐, 무기력증 같은 일반적인 증상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갑상선은 우리 몸의 마스터 조절자라고 불릴 만큼 전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증상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하고 기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평소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소한 변화들이 사실은 갑상선이 보내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손발이 너무 시려워요? 혹시 수족냉증? 아니, 갑상선 저하증? 겨울은 물론 에어컨 바람에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다고요? 아무리 따뜻하게 챙겨 입고 양말을 신어도 시린 기운이 가시지 않나요? 단순한 수족냉증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율을 조절하는데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손발이 비정상적으로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변비가 너무 심해서 고통스러워요? 이건 그냥 변비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화장실에 가고 갈 때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나요? 변비약을 달고 사는데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고요? 만성 변비는 의외로 갑상선 저하증의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장 운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호르몬이 부족하면 장의 연동 운동이 느려져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단순히 식습관 문제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장은 지금 비상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요. 갱년기, 스트레스? 아니, 갑상선 때문일 수도.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하수구가 막히고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보면 한숨만 나오나요? 탈모 샴푸를 써봐도 소용이 없다고요? 갑상선 호르몬은 모낭의 성장 주기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 모낭의 성장기가 짧아지고 휴지기가 길어져 광범위한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눈썹 바깥쪽이 옅어지거나 빠지는 탈락성 눈썹도 갑상선 저하증의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거울 속 텅 비어가는 당신의 정수리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거칠어요. 로션을 발라도 소용없다고요? 아무리 비싼 보습제를 발라도 피부가 항상 푸석푸석하고 각질이 일어나며 가렵기까지 한가요? 마치 사막처럼 건조한 피부는 갑상선 저하증의 흔한 증상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피부 세포의 재생과 피지 분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호르몬이 부족하면 피부 세포의 턴오버가 느려지고 피지성 기능이 저하되어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팔꿈치, 무릎 등 국소 부위가 유독 심하게 건조하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목소리가 쉬고 쉰 목소리가 나요? 감기가 아닌데도.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쉬거나 낮아지고 마치 감기 걸린 사람처럼 쉰 소리가 계속 나나요? 말을 할 때마다 목에 가래가 낀 듯 답답하고 헛기침이 나오나요? 갑상선 저하증은 성대에도 영향을 미쳐 목소리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이 부어 성대를 압박하거나 갑상선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점액질 축적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보내는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기분 변화가 너무 심하고 우울해요? 조울증? 아니, 갑상선 때문일 수도.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슬픔, 무기력감, 짜증이 반복되나요? 만성적인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단순히 스트레스나 감정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뇌 기능과 신경 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호르몬 불균형은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여 우울감, 불안감,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 기복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근육통, 관절통이 여기저기 아파요? 나이 탓? 아니, 갑상선 문제일 수도. 특별히 무리한 적이 없는데도 온몸이 쑤시고 근육통과 관절통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괴롭히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굳어있고 손발이 붓는 느낌이 드나요? 갑상선 저하증은 근육과 관절에도 염증 반응을 일으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근육통과 관절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나 과로라고 생각하지 말고 갑상선 기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꾸 높게 나와요? 식단 관리 열심히 하는데도. 채식 위주로 식사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건강검진에서 계속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요? 의사 선생님은 식단 관리를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갑상선 호르몬은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이 부족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당신의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갑상선 문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귀에서 삐 소리가 나요? 이명 증상? 이건 다른 문제일 수도. 조용한 밤이나 집중할 때 귀에서 삐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웅 하는 낮은 소리가 계속 들리나요? 이명 증상은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지만 갑상선 저하증도 그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부족은 뇌의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쳐 이명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몸이 붓는 것 같아요? 체중은 그대로인데 뭔가 부어요. 아침에 눈이 붓고 손가락이 붓거나 발과 발목이 붓는다고요? 살이 찐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몸이 무겁고 붓는 느낌이 지속되나요? 갑상선 저하증은 전신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 체내 수분과 염분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세포 사이의 점액질이 축적되어 부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가락으로 누르면 자국이 남지 않는 비함유 부종이 특징적입니다. 이 외에도 불규칙한 월경, 성욕 감퇴, 얼굴 창백함,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등 수많은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갑상선 저하증에 숨겨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것들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지속된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증상들이 불러온 충격적인 반전. 여기 당신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증상들이 실제 갑상선 문제의 심각한 신호였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례.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30대 직장인 김민준 씨의 이야기. 김민준 씨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는 만성적인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늘 졸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오후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멍해지는 일이 잦았고 퇴근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잠이 부족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건강식품을 챙겨 먹고 주말에는 잠을 몰아잤지만 피로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이상하게 체중이 부쩍 늘고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식사량은 그대로인데 살이 찌니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많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민준 씨는 갑자기 목소리가 쉬는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감기 기운도 없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회사 업무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다른 증상들을 듣더니 혹시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셨냐고 물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심각한 갑상선 저하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의사는 그동안 겪었던 피로, 체중 증가, 탈모, 목소리 변화 등 모든 증상들이 갑상선 저하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신호들을 무시하고 살아왔는지 깨닫고는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꾸준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 후 그는 다시 활기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기도 싫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사례. 이 설명할 수 없는 우울감에 시달리던 40대 주부 이수진 씨의 이야기. 이수진 씨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녀는 이유 없는 우울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갱년기인가? 아이들 사춘기 때문에 힘든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우울감은 점점 깊어져 갔고 기분 변화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이 폭발했고 때로는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아침에는 일어나기조차 싫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몸에서는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변비는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 힘들 지경이었고 피부는 마치 사막처럼 건조하고 거칠어졌습니다. 얼굴은 왠지 모르게 부어 보였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변했나 싶어 절망스러웠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예민해진 모습에 힘들어했고 그녀 자신도 자신이 통제되지 않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결국 정신과 상담을 고려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내분비내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다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수진 씨는 갑상선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우울감, 불안감, 불면증, 수족냉증, 변비, 피부 건조, 부종 등 모든 증상이 갑상선 저하증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감정 조절에 중요한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호르몬 불균형이 그녀의 감정 변화를 유발했던 것입니다. 이수진 씨는 치료를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우울감이 사라지고 기분도 안정되었습니다. 신체 증상들도 서서히 호전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정말 정신적인 문제인 줄로만 알았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렇게나 무시했다니라며 안도했습니다. 사례. 콜레스테롤 수치 미스터리에 시달리던 50대 남성 박성호 씨의 이야기. 박성호 씨는 50대 초반의 건강관리에 철저한 남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식단도 철저히 채식 위주로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늘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바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는 식단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 한다고 말했지만 박성호 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육류는 거의 먹지 않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며 심지어 영양제까지 챙겨 먹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박성호 씨는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피로감을 자주 느꼈습니다. 조깅을 할 때도 예전만큼 활력이 없었고 퇴근 후에는 곧바로 침대에 눕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머리카락이 부쩍 많이 빠지고 있었고 피부도 전보다 훨씬 건조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가볍게 넘겼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은 것이 마음에 걸려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사는 박성호 씨의 증상들을 듣더니 혹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며 혈액 검사를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박성호 씨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갑상선 저하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갑상선 호르몬이 콜레스테롤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아무리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지 않았던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한 후 박성호 씨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점차적으로 정상 범주로 돌아왔습니다. 피로감도 사라지고 활력을 되찾았으며 탈모와 피부 건조 증상도 호전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황당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었는지 깨달았다며 갑상선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갑상선 저하증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사소한 증상 하나하나가 어쩌면 당신의 몸이 보내는 긴급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니다라고 치부하고 넘기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갑상선 저하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모호하고 다른 질환과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뒤늦게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방치할 경우 심장병, 불임, 혼수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만약 당신이 위에서 언급된 숨겨진 증상들 중 여러 가지를 겪고 있다면 절대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 진찰을 받아보세요. 혈액 검사 몇 번으로 갑상선 기능 이상을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당신은 다시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관심이라도 기울인다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혹시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 영상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익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의 소중한 몸이 보내는 신호에 계속 귀 기울이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